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이 디지털 자산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 그리고 WWE의 NFT 이야기,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한번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Institutional players may dominate Bitcoin trading within 3 years. 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3년 내에 비트코인 거래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자산 관리자나 펀드, 은행, 브로커들이 비트코인 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이 상황을? 네, 아케인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서 이 자산 관리자들이 한 70%, 네. 은행이 40%, 브로커 회사가 한 30%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네. 저희가 이 기관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누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초점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상승장을 얘기할 때마다 기관들이 끌어들인 이 상승장이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실제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회사인 비트고에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비자는 암호자산 플랫폼인 앵컬러지, 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디지털 자산 마켓플레이스인 벡트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고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사업도 그쪽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2017년대 상승장과는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네, 2017년에는 ICO가 주도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ICO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서 같은 거죠. 화이트페이퍼에 향후에 어떻게 시장을 주도할 거냐 그런 내용만 보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ICO 회사들도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그 코인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한 거래소, 예를 들면 바이낸스나 빗썸,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상당히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금액의 많은 포션을 이 거래소에 지불을 해야 됐고요. 그로 인해서 토큰을 상장시켰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죠. 2017년대 상승장은 기관들의 힘보다는 ICO 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등 실제 이제 기업들도 네. 이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그리고 기관들도 자신들의 VIP 고객들에게 이 어카운트,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어카운트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올랐다가 이제 떡락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럴까봐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ICO가 아니라 이제는 일부 ICO가 있고 또 ITO, IEO를 통해서 좀 검증받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도 옛날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히려 2017년대 상승장보다는 지금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당시 2017년대는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였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그때 당시 2017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ICO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다른 상황인가요? 네. 예전에는 ICO 드랍 등
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몇몇 ICO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그냥 많이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ICO 중에서도 기관 투자를 많이 받은 거 중심으로 네. 좀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빗다오라는 뭐 네. ICO가 지금 진행 중인데 보면 이제 피터 틸이라고 네.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페이팔 공동 네. 창립자입니다. 뭐 그 사람도 투자를 했고, 뭐 펜테라 캐피탈, 뭐 드래곤플라이 등이 투자를 한 빗다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성공리의 ICO를 이더리움과 스시로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마감이 됐고 지금 네. 스시는 아직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처럼 누가 투자를 했느냐,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중요한 ICO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의 뭐 죽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ICO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 양상도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사를 가져오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상승장이 좀 견고한 이유는 기관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의도로 가져오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다른 회사들도 일단 암호화폐가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점점 이 시장이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This decentralized music streaming service landed a first of its kind partnership with TikTok and its token market cap surged past $1 billion. 틱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디오스 그리고 자체 토큰 오디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그 이틀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음악 탈중앙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오디오스가 틱톡이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네. 그로 인해서 오디오스의 그 토큰 가격이 24시간 안에 이제 2배로 뛰었고 네. 그 시가총액도 10억 달러를 넘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이 오디오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디오스는 잘 안 들어보셨어도 네.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그런 분산 아니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서비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스도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오디오스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평생 무료로 이 음악을 스트리밍 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네. 그거는 이제 동의한 사람들만 아, 이 오디오스에 오르고요. 그 일부 유명하신 사람들도 많은데 좀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음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디 분들의 홍보 차원에서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이제 오디오스에는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의 아티스트들이 등록이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월 활성 유저만 500만 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입을 해봤거든요. 네. 가입해보셨어요? 가입을 해보니까 네. 저의 이제 인스타그램과 이렇게 연계를 하면 그 이제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업로드한 사람이 자신의 음악이 한 5주 연속 조금 상위권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오디오스 토큰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제공한 사람에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포티파이에 올린 것보다 한 6만%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여기서요? 네. 왜냐하면 오디오스 토큰 네. 가격이 좀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 제목에 오디오 토큰이 급등을 했다, 2배가량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 급등한 이후에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업로드도 좀 많아졌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급등 이유요.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틱톡에서 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의 음악을 틱톡에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 네. 수가 있어요. 근데 틱톡이 상당히 유명한 동영상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플랫폼에 오디오스 작가들의 음악이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에 유명 아티스트들도 이제 참여하기를 원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 토큰 가격이 올라갔고 지금 한 3달러 전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틱톡에서도 이렇게 좀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모습인가요? 네. 틱톡의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이제 저작권료를 내야 되지만 네. 네, 이 오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 오디어스를 통해서 보상은 그 자체 플랫폼에서 하고 틱톡은 그 연결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다양한 음악들을 이 틱톡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측면이지 아직까지 뭐 틱톡이 암호화폐를 투자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는 예, 그런 것 말씀이시고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디오스에서 보상을 토큰으로 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점이라든지? 네. 이 탈중앙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 토큰이 그냥 보상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오디오스에서 자신이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도 토큰이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누구한테 더 조금 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제 평등하게 보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모일 것 같고요. 그것들이 향후에 어떤 시세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커뮤니티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꼭 이제 뭐 음원을 발매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음원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 유튜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음악을 성공적으로 이제 올린다면 좀 네. 토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쉽지 않겠죠. 왜 그렇게? 왜냐하면 네. 이게 상이 네. 상당히 상위 이제 5주간 그 네. 인기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토큰 보상을 하는 거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토큰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코인 여왕으로서 노래를 몇 곡 불렀기 때문에 네. NFT를 발행할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 봐요.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점점 이 탈중화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재미나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의 메인스트림으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요 청취 시청자 중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스포티파이보다는 이 오디오스에 한번 가입을 하셔서 자신의 음악을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또 한 번 NFT 관련된 소식인데요. 존 시나가 NFT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WWE drops first ever John Cena NFTs leading into SummerSlam. WWE의 존 시나가 NFT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NFT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WWE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누구나 아는 이름이죠. 존 시나. 그렇습니다. 예. 이 존 시나가 그 플래티넘 NFT를 뭐 출시한다. 존 시나가 출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WWE가 출시하는 거죠. 네. 예. 미국 시간으로 내일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동안 요 존 시나 플래티넘 NFT를 경매를 하는 건데요. 네. 이 경매를 해서 만약에 요 NFT를 자신이 획득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특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그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년 레슬매니아 38이라고 네. 내년에 하는 경기 그리고 또는 레슬매니아 39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로 참여하는 거 아니고 네. 예, 오해 소지가 예, 좀 있네요.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참여할 참관. 수 있는 네. 참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재밌겠네요. 앞줄 티켓 2장 오. 그리고 이제 VIP 액세스 그리고 호텔 숙박료 포함해서 네.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챔피언 이름이 이제 새겨진 네. 그 챔피언 벨트 네. 그리고 가질 여기 수 또 있나요? 여기 또 이제 주어지고 세 번째는 그 레슬매니아 35에서 네. 존 시나가 차고 나온 이제 목걸이 체인이 있습니다. 그게 닥터 투가노믹스라고 하는데요. 이 투가노믹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갱스터들의 그냥 행위들을 이제 투가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네. 존 시나는
자신이 그쪽에 저 이제 가장 전문가다. 그래서 이제 닥터 투가노맥스라고 해서 그 체인을 차고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상품으로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 세 가지 중에 택 1이 아니라 네, 모두 이제 세 가지를 줍니다. 다 특전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가격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엄청 올라가겠죠. 예. 이번 이제 8월 10일 날 네. 언더테이커라고 또 아마 뭐 아, 레전드가 네. 있습니다. 그 언더테이커 NFT가 이번에 이제 발매가 됐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플래티넘 골드, 뭐 실버 네.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는데 요 언더테이커 NFT도 특전은 유사해요. 비슷하군요. 네. 네. 그 플래티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 관할 수 있는 그런 특전, 챔피언 네. 벨트, 네. 그리고 언더테이커의 뭐 개인적인 이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주는데 최고 시작가는 1만 달러였는데 최고 이제 10만 달러에 10만 경매가 달러면 일단 됐습니다. 억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억 2천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특전을 주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NFT 소식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포츠계에서 이제 뭐 메시나 이런 굴지의 선수들이 NFT에 도전하는 건 봤는데 프로레슬링이나 WWE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은 아니지만 점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더테이커 NFT가 가장 처음 아, 발행한 그게 NFT예요. 처음이었군요. 네. 우리가 이제 NFT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치형 NFT예요. 네. 우리가 뭐 예술품이라든지 어떤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수익형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메타버스에서 어떤 네.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 랜드 위에서 이제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즉각적인 이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상품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WWE에서 주는 NFT는 상품형입니다. 네. 즉 이 NFT를 구매하면 여러 가지 이제 특전이 따라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NFT가 여러분들이 뭐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NFT는 그냥 시대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NFT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NFT가 무조건 이제 시세 차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편견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소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기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